Premier League all-time 11. You'd have to put him on the left-hand side and Bow, if Bow's there. Definitely, and there's been kind of not much. Heung-min Son, the greatest legend out of that whole crop, like Gareth Bale, all of them. 대답은 손흥민이다. 더 오래 머물길 선택했고 로열티는 내게 절대적이다. 더 큰 팀이 눈길을 주자 바로 떠난 사람이 누군지 잊지 마라. 꾸준함에 있어선 손흥민이지만 순간의 임팩트는 베일이다. 인테르전에서의 퍼포먼스는 당시 수십 년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선수 중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일은 최고의 선수이고 손흥민은 전설이다. 나는 베일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났던 시즌이 한 번 있었고 매우 좋았던 시즌이 두 번 있었을 뿐이다. 반면 손흥민은 아마도 10시즌 중 8시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클럽을 이끌고 트로피도 들어 올렸으며 리그 2위를 기록한 팀의 일원이기도 했다.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선택이다. 손흥민은 챔스는 아니지만 유로파에서 우승했고 팀 사이즈를 고려하면 엄청난 결과이다. 나는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외부인의 시선에서 보자면 단연 손흥민이다. 출전 경기 수도 2배에 가깝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성기를 토트넘에 바쳤다는 점이다. 굳이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손흥민을 고르겠지만 사실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의 레전드로 어느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손흥민은 헌신적인 활동으로 베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재능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손흥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로열티와 지속성의 상징이다. 이제 이건 질문조차 되지 않고 대답은 당연히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사실상 우리 홈 경기장을 세웠고 여전히 그 값어치를 팀이 누리고 있다. 우리는 레전드라는 단어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 베일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이콘이다. 베일이 토트넘을 위해 한 일이라곤 몇 골을 넣고 구단에 큰 이적료를 안겨준 게 전부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이후에도 남았고 유럽 대회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렸다. 프리미어리그 시대에서 토트넘 레전드로는 손흥민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인물이다. 솔직히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뽑을 선수가 많지 않다. 손흥민, 케인, 레들리, 베일이 아마도 톱4일 것이다. 추가하자면 손흥민이 1위인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데포와 로비킨이 베일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 트로피를 가졌고 더 오래 머물렀는지 보면 정답이 있다. 손흥민이 낫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주 근소한 차이다. 베일은 토트넘에서 우승만큼 큰 순간들을 만들었고 두 선수 모두 최고급 선수이다. 토트넘이 한때 가진 선수들에 비해 더 많은 우승을 못한 점이 다소 운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올드 축구 팬들에게는 한국 선수가 베일과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는 세계관은 말 그대로 만화 같은 전개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왕 수상 이후 웬만한 사이즈의 극찬들에 많은 한국 팬들이 무뎌진 감이 있지만 토트넘의 베일은 세계 주관사의 올해의 선수상을 싹쓸이했던 프리미어리그의 지배자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일보다 손흥민이 낫다고 말했다면 가장 펄쩍 뛰었을 사람들은 토트넘 팬들이었지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시대의 최강자로 격상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베일은 토트넘에서 PFA, FWA,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올해의 선수상을 싹쓸이하며 호날두가 떠난 잉글랜드에서 신의 영역에 근접했던 슈퍼스타였습니다. 한 시즌에 3개의 상을 동시에 수상한 선수는 역사상 10명밖에 없었던 경이로운 업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유로파 우승처럼 그 기록을 토트넘에서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베일이 뛰던 시기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퍼거슨이나 벵거 같은 감독들이 있던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선수들이나 첼시, 리버풀의 아이콘들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의 머릿속에는 은하수처럼 별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우승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토트넘은 라이벌 아스널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던 시대였고 칼링컵의 영광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베일이 등장했습니다. 이영표의 이적으로 등번호 3번을 차지한 풀백 베일의 단점은 수비력이었고 포지션 변경과 함께 토트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일에게 토트넘의 에이스는 작은 호칭이었습니다. 이영표의 3번을 버리고 공격수의 숫자 11번을 등에 짊어진 베일은 말 그대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를 상징하는 팀들을 상대로 토트넘은 일방적으로 밀리는 와중에도 날개에게 공이 가면 스타디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베일은 날아올랐습니다. 대영 제국 5등급 훈장을 수상한 베일의 폭격은 전 유럽팀을 상대로 이뤄졌고 토트넘 팬들은 앙리, 호날두, 반니 루니, 드록바 같은 선수들을 보며 느꼈던 굴욕감을 베일이라는 이름과 함께 통쾌하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팀도 베일의 토트넘을 만나면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고 리그 최고의 팀이 토트넘은 아닐지라도 리그 최고의 선수가 베일이라고 주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앙리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이미 스페인으로 떠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개인 트로피 3관왕을 수상한 베일에게 지구 최강의 팀이 접근했습니다. 이정료는 호날두를 품으며 지불한 약 1,600억을 능가하는 약 1,700억입니다. 그렇게 베일은 이정료로 지구 1위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아카데미 출신인 케인을 제외하고 데스크에서 손흥민, 에릭센, 알리의 영입에 베일의 돈이 사용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베일은 토트넘의 현대사 최전성기인 데스크 시대를 몸값으로 남겨냈습니다. 또한 그 이정료는 당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누구인가라는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은 화려한 숫자였습니다. 베일은 그렇게 프리미어리그의 황제라는 타이틀과 함께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당연히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베일이라는 이름은 트로피와는 별개로 오랜 시간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베일마저 없었다면 벵거 시대 북런던 더비는 스타 군단과 중위권 팀의 대결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스널은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팀에는 베일이 있다. 이 한마디에 토트넘 팬들이 느꼈을 감정은 당시 아스널 멤버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토트넘 팬들에게 베일의 위상만큼은 공고했던 이유이고 대부분의 윙어들을 제치기 시작했던 무렵에도 11번의 기억만큼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놀랍게도 베일은 9번이라는 낯선 번호와 함께 토트넘에 임대로 합류했고 손흥민은 TV로 보고 자란 슈퍼스타와 하룻밤 사이에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낭만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Some of the best players that you've played with in your career. Why are you laughing? Is there a No, story? Gareth is just funny to be fair. He's Is just, he? you know, before he joined, as you see him, such an amazing footballer. You Yeah. know, like I saw him on the TV. You know, scoring so many goals, and he was playing at Madrid. And when he came to Spurs, we had just such a crew. You know, we Ben, Gareth, and Joe Rodon, Yeah. and we were always together. Oh, the Welsh crew, you Yeah, mean? the Yeah. Welsh crew. Were you- The original Welsh Mafia is four of us because Sonny is in the original Welsh Mafia. So Humphrey, Sonny. yeah, he's basically Welsh to us. So, He's just an amazing guy. He's the happiest, literally the happiest guy on planet Earth, I think. Yeah, we just, it was obviously me, Joe, Ben, and Sonny always hang around together. So yeah, it was just part of the crew straight away. You in the Welsh crew, were you? Yeah, a little bit because I think all my friends is Welsh. Yeah. And look, I mean, he was such a childish. I mean, Yeah, a lot of people say that. yeah, he was In a he fun was- way, though, Yeah, yeah? in a very Yeah. fun way. So he was bullying Joe sometimes. It was just so funny, you know? Right. And Joe accepted, you know, which is I mean, I also would have accepted because he's such a legend. And Yeah. I think you created it, didn't you? We I am a Brazilian guy, but to do a B with my hands is very difficult. So they are all nice guys and they accepted me very well. So I'm happy to be a part of this mafia. he just make me laugh. I mean, fantastic. I can see you laughing when you're remembering that. Yeah. 많은 팬들 사이에서 현대사 최고의 토트넘 윙어는 누구인가로 치열하게 다툰 두 사람이었지만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었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자 베일에게 손흥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더 나은 윙어인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Next up, is Heung-min Son the nicest man in football? In the world, I would probably go. In the world, wow. He's literally, yeah, no matter what it is, he's always happy. Apart from when we lose, he's sad for a few hours and then his smile comes back. Love it. And does he help pick up spirits with other players? Is he someone I imagine that just is always so positive that it rubs off on your teammates as well? Yeah, definitely. Just his personality, just in the dressing room, he's always smiling, laughing, joking. Yeah, he always picks up everyone around him. And obviously I've seen other people say before, his smile just cheers the room up.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대망의 유로파 결승전은 토트넘의 아이콘 베일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논쟁이었던 토트넘 근대사 최고 윙어라는 질문도 종지부를 찍을 만한 이벤트였고 베일은 당연히 그런 사소한 주제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오직 친구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Fans want it so much for him, don't they? To make his 10 years at the club perfect, really.
Yeah, definitely. And there's been kind of not much loyal player than him. I think he's had big finals, big moments. He's not quite able to get over the line, and hopefully tonight's his night. You feel Son could make a massive impact off the bench tonight? Well, I was expecting, to be honest, for him to start. He's 10 years in the club, the captain, the guy who scores goals, have the speed, the experience as well. So I'm a little bit disappointed he's not starting, but maybe that's a tactical. 많은 손흥민 편의 사람들이 말했던 로열티라는 단어를 베일 또한 정확하게 언급했고 순수한 응원으로 빌바오의 훈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응답했습니다. 오랜 질문과의 작별이자 프리미어리그 시대 토트넘 최고의 윙어일 뿐 아니라 레전드는 자신임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Heung-min Son, the greatest legend out of that whole crop, like Gareth Bale, all of them. Yes, without a doubt. Yeah, I delivered us the trophy, mate. We had 400 plus games, stayed with us, stayed loyal, promised the trophy. You done it. Is he better than Gareth Bale, all of them boys? Saying he's better than Gareth Bale, because Gareth Bale was a world-class player. I think he's on that level, especially what he's done for the club, how long he's been there for, the commitment. I'm so happy for it. There's nobody that deserves that trophy more than Heung-min Son. Who is the greatest of the Tottenham legends if it ain't Heung-min Son? Yeah, so. 손흥민인가 베일인가라는 만나지도 않았던 선수들의 경쟁은 어느 순간 친구들의 우정으로 바뀌었고 이야기의 끝에는 모든 것을 이겨낸 위대한 캡틴이라는 한 문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든 것을 이룬 남자 베일의 토트넘 시절 또한 결코 작은 업적이 아니었으며 상대적으로 약한 팀에서 모드리치와 함께 이뤄낸 성취들은 토트넘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베일의 이적료가 없었다면 레버쿠젠 손흥민의 영입이라는 세계관 또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수많은 실타래가 얽혀있고 작은 퍼즐 하나가 미래에는 큰 그림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토트넘에는 베일이라는 거대한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은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레전드를 만들어냈습니다.